원전소에 대한 위험성은 다 아시죠? 여러분 지금 후쿠시마 원전 지금 일본이 난리 났어요. 근데 내가 무서운 건 뭐냐면 일본도 엄청난 언론 통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후쿠시마에서 그 작업했던 인부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죽었다는 뉴스가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나와. 후쿠시마에서 작업에 투입됐던 인력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죽어나가는 인력들에 대한 뉴스가 막 덮어져요. 2달쯤 지난 다음에 나와. 그러면서 지금 후쿠시마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아이들의 원인 불명의 코피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심각한 상태거든요? 예.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원전 자체가 폭발해버렸어. 원전 자체가 폭발해버리면서 한 번에 다 나오고 끝난 거야. 근데 지금 후쿠시마는 지난 3월 1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방사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이 후쿠시마 원전이 체르노빌 방사능의 10배가 10배 이상 위험하다. 그 얘기가 그거야. 지금 계속해서요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엇보다 우리 강정마을에 짓고 있는 미군기지 왜 짓는 거예요? 강정마을에 미군기지 짓고 있는 이유가 그 후쿠시마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부대를 빼기 위해서. 거기에서도 지금 방사능이 검출이 됐거든. 도쿄에서도 기준치 이상. 근데 도쿄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란 말이 왜 무섭냐? 나는 지금 도쿄돔 이런 데 가서 우리나라 연예인들 가가지고 그 공연시키는 씹새들 도대체 뭐하는 새끼들인지 모르겠어. 지금 일본의 기준치가 우리나라의 100배 정도 돼요. 일본의 기준치가 우리나라 기준치보다, 방사능 허용 기준치보다 100배 정도 높아. 근데 도쿄가 일본의 기준치보다 더 높게 지금 책정되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일본으로 여행 가도 된다. 일본 가서 막 공연하고 지랄 연병들 하고 있잖아. 예. 그 기준치라는 거는요, 사실은 뭐냐. 책임지지 않는 기준치야. 사실은요, 이 방사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볼 때 이제 우리나라 기준치가 만약에 0.1이다. 그러면 0.1 이상은 위험하고, 0.1 밑에는 0.05는 안전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나라 기준이 0.1이면, 그 0.1이라는 건 뭐냐면 0.1 이상 방사능이 올라가면 책임자를 찾겠다. 근데 0.1 이하면 안 찾겠다. 근데 0.1 이하도 암은 걸린다야. 0.1 이하에 0이 아니면 그러니까 암 발생 비율이 높아진다. 그게 방사능이야. 방사능이 제로가 아닌 다음에는 제로 이상이면 그러니까 암 발생 비율이 높아진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게 그럼 이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연 발생 방사능도 있다. 그러니 그 원전 방사능이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다라고 우리 정부가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담배에도 방사능이 나온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이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다. 974님, 헤이 방가님 감사합니다. 삼성 우레님도 팬클럽 가입 감사드리고요. 이 등신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담배를요 공공장소에서 필 수 있어요 없어요? CF 나오죠? 잡혀가는 아들인가 막 이러면서 막 울고불고 아버지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이에요. 공공장소에서 금연인 이유가 뭔데? 이게 미국에서부터 담배가 금연이 된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대부분의 주가 금연을 선포하고 있고 특정 지역만 이제 그 담배를 펴도 된단 말이야. 아예 어느 주에서는요, 담배 자체를 집에서도 못 피게 해. 그런 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랬냐? 담배 방사능. 그게 담배 방사능 때문에 폐암 걸리고 병이 걸리니까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거 아니야. 담배 누가 안전하대? 담배 안전하대요? 그런데 이 과학기술부라는 놈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담배에도 방사능 나오는데 후쿠시마 방사능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다. 미친 새끼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담배 아무 데서나 펴도 돼요? 왜 지금 다 금연하겠어요?
담배가 그렇게 나쁘니까 금연하는 거 아니야. 근데 담배에도 방사능 나오니까 후쿠시마 다 방사능이 위험한 게 아니다. 이런 미친 소리 하고 있다니까 지금. 지금 저기 버스 정류소나 버스 정류소하고요. 서울시내 버스 정류소도 금연됐고, 그 다음에 공공장소, 뭐 지하 주차장 이런 데가 전부 다 금연이야. 그 건물 안도 전부 다 금연이고, 그죠? 예. 여러분 그 PC방에요. PC방에 손님 떨어질까봐 흡연구역을 그냥 설정해 두는데, 그 청소년들한테 그 PC방 안 좋은 겁니다. 청소년들 PC방이요. 담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그쵸. 요즘은 길거리에서 담배 피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죠. 네. 이게 특히 아이들 앞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 피고 말이에요. 그 임산부가 있거나 아이들이 있거나 아무 생각 없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못하게 하잖아. 이유가 뭐야? 담배에 발암물질이 많기 때문인데, 후쿠시마 방사능이 뭐 때문이야? 바로 그 발암물질 때문에. 방사능 이퀄 발암물질이야. 그래서 요즘에 혹시 주변에 갑상선암, 이 갑상선암이요. 우리나라에서도 갑상선암이 체르노빌 이후로 갑상선암 환자의 발생 빈도가 엄청 높아졌다는 거 아니야. 그죠? 주변에 갑상선암으로 치료받은 사람들 많죠? 수술하고. 이 갑상선, 내 주변에도 벌써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갑상선암으로 그 진단받은 사람이 3명이야. 여자들, 남자 하나. 이게 지금 갑상선암이요. 이게 특히 이 갑상선암이 소위 세슘 거시기, 세슘모가 그게 갑상선에 쌓이고 그 갑상선암을 유발한대잖아. 그 세슘 거시기가 그 방사능 원자력 방사능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나라 과학기술부만 안전하다. 광우병도 안전하다. 지금 그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를 지금 전면 개방하겠다. 김정은이가 약속해줬다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30개월 이상 소고기는요 안 먹어요. 미국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우리나라에 수입하기로 했다니까. 예. 느티나무님 감사하고요. 신선 돌풍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세슘이 아니라 요오드예요? 그렇군요. 요오드래요? 세슘이 아니라 요오드. 고마워요. 이렇게 우리는 망치 부인이 헛소리하면 이게 바로 잡아줘요. 요오드래요. 요오드. 네.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정부처럼 거짓말한 나라 딱 하나 누구밖에 없어. 일본. 우리나라 정부만큼 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정보를 통제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예. 이 심각한 문제라니까. 근데 우리나라 과학기술부 장관이란 놈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 애들한테 내가 그거 보고 기가 막혀고 초등학생들한테 동영상 자료를 보내고요. 동영상 자료하고 그다음에 가정통신문을 보냈어. 저 방사능 비, 우리가 막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위험하다 그랬더니 초등학생들한테 지금 내리는 비를 받아가지고 2리터씩 10개월을 먹어도 안전하다. 10개월인가? 2년을 먹어도 안전하다. 그렇게 저기라니까? 초등학생들한테 가정통신문을 보냈어요, 미친놈들이.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 지금 비 맞을까봐 막 걱정이 태산인데 애들한테 비 맞아도 괜찮다. 먹어도 된다. 여러분 요즘에 내리는 눈, 어저께도 눈이 많이 왔죠? 어제 그제. 눈 내리면 뭐 옛날에는 막 눈을 입으로 받아 먹고 자기 얼굴에 눈, 내 얼굴에 눈이 녹아요. 지랄하는 거. 그러면 이제 피부암 걸리는 거야. 눈 내린다고 막 혓바닥 이거 큰일 나요. 그런 짓 하면 안 돼.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방사능 비나 눈보다는 비가 더 위험하죠.
이 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좀 결정체가 퍼져 있기 때문에 농축률이 비보단 덜해. 근데 이 비는 이 기체 중에 있는 방사능을 완전히 농축해가지고 그 분량을 불린 상태에서 내리는 거 아니에요. 비만 맞으면 안 돼. 광우병 소해, 방사능 비해, 참 사는 거 자체가 우리가 우울해. 그지? 이런 거 모르고 살면 더 좋은데. 그래, 모르고 살다 암 걸리고, 암 걸려갖고 병원 갔더니 이제 국민건강보험 없다고. 이제 국민건강보험 이제 안 된다. 너 민간보험 들었냐? 민간보험 안 들었는데요. 그러면 치료해줄 수 없다. 아니면 너 병원비 10배로 내라. 이꼴 나는 거지, 이제. 이럴 때 또 어떤 유언 하나 또 듣고 가야죠. 참. 내가 광우병에 걸려 병원 가면 건강보험 민영화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을 텐데 땅도 없고 돈도 없으니 화장해서 대운하에 뿌려다오. 내가 광우병에 걸려 병원 가면 건강보험 민영화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을 텐데 땅도 중계방으로 100분만 이동합시다. 본방 꽉 찼어요. 화장해서 대운하에 뿌려다오. 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100분만 중계방으로 이동해주세요. 잠시 후 2시 40분 정도에 우리 도대체 정부에서 왜 갑자기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발표하는가?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해서 대운하에 뿌려다오. 그 허니와 클로버 나가! 바람속 꽃향기님 저거 강퇴시켜주세요. 저런 게 바로 개세적 관점의 지랄 연병이죠. 당장 나가 이 씹새야! 예.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요,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딘 줄 아세요? 전기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어디냐? 증류할 때 들어간대요. 정유. 우리나라에 지금 전기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데가 어디냐? 정유산업 하는데 그렇게 들어간대. 정유산업 하는데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LG정유, 호남정유, 현대정유, 세계적으로 정유회사잖아. 전 세계에서 원유 수입률이 그 5위 안에 드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그걸 사가지고 우리나라 안에 비축해두는 게 아니야. 예. 그 석유를 사가지고, 원유를 사가지고 그거를 뭐 휘발유, 등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아스팔트까지, 찌꺼기가 아스팔트 아니야. 분류해내는 작업을 할 때 그렇게 전기가 많이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제철 산업. 예. 특히 제철 중에서도 뭐가 제일 나쁜지 아세요, 여러분? 알루미늄이 그렇게 나쁘대. 우리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맥주를 마실 때, 캔 맥주로 마시냐, 플라스틱으로 마시냐, 유리병으로 마시냐, 이렇게 맛이 조금씩 달라요. 그죠? 캔 맥주 맛이 다르고, 병 맥주 맛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 맥주 맛이 다른데, 제일 맛없는 게 플라스틱 맥주야. 그지? 플라스틱 병에 있는 거. 근데 이제, 이 캔 맥주는 빨리 시원해지기 때문에 캔 맥주를 마셨을 때 되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알루미늄 캔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알루미늄 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가는 거야. 알루미늄 만드는 산업 자체가요. 그래서 굉장히 고도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울산에 보면 자동차, 정유, 제철 다 있죠? 그죠? 거기서 전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야.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다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원전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기를요, 지금 아까 어떤 저 시볼롬이 나와갖고 하는 얘기가,
너도 뭐 전기를 사용하지 않느냐? 우리 민간에서 쓰는 전기는 얼마 안 됩니다. 그거 아시죠? 우리 민간은 비싼 값 주고 조금밖에 안 써요. 실제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어치우는 게 바로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에서, 이 대기업에서 만드는 대기업에서 소비하는 전기, 그걸 싼 값에 공급하기 위해서 원전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또 할인까지 해주잖아. 전기요금 할인까지 해줘. 그러면서 우리 일반 소비자들한테 전기요금 비싸게 받아먹고, 우리한테 단위당 130원에 받고, 대기업은 80원에 받고, 싼 값에 대규모를 쓰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황금 있잖아, 황금. 예. 우리가 이제 황금으로 되어 있는 귀금속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금을, 원래 이제 금이 금광석에서 펴내는 거잖아. 금광석에서 그걸 다 녹여내서 결정체, 순도 99%의 순금을 이제 얻어내는 건데, 그럴 때 그 돌을 녹이는 과정에서요, 어마어마한 환경 오염물질이 생긴다는 거야. 녹여가지고 금을 만들고 남은 그 찌꺼기가요. 그렇게 환경 파괴적이라네. 예. 그래서, 그때 내가 어디서 봤더라? 신문기사에서 봤다, 어디서 봤는가?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 무심코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기는 병맥주를 마시고 캔맥주를 안 마신다. 알루미늄 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환경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순금으로 뭘 장식을 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환경 오염 물질을 만들어내는지를 생각하면 황금, 알루미늄 캔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황산으로 녹인다. 그렇군요. 네. 나도 그래서 이제 참 찝찝한데, 내가 원래 이제 4259님 고마워요. 나는 이제 이 캔맥주 중에 왜 500cc 있잖아. 플라스틱 병에는 이상하게 맥주 맛이 안 나고, 그 500cc 그 캔맥주가 좀 비싸지만, 왠지 그걸 하나를 먹으면 작은 거 2개 먹은 거보다 뿌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500cc 캔맥주를 참 좋아했는데, 그 글을 읽은 다음에 이 캔맥주를 먹을 때마다, 안 좋아. 가능하면 병맥주를 사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 신랑이 또 이 병맥주를 사다 먹으면, 당신이 재활용 한번 안 하면서 왜 또 병맥주를 갖다 먹는 건데? 잔소리를 들으면서, 맥주를 끊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자, 딴 데로 새지 말고, 예, 본방에서 중계방으로 100분만 이동해주세요. 예. 자, 여러분, 망치부인 방송, 본방에서 지금 듣고 계신 님들, 중계방으로 100분만 이동 좀 해주세요. 자, 지금 이제 우리 양희원영 국장님이, 아마 이제 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발표에 대해서 아까 2시에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 한 다음에 아마 기자들하고 개별적인 그 인터뷰 중인가 봐요. 그거 끝나면 이제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실 겁니다. 자, 맥주는 치맥. 야! 주제에서 벗어나서 또 개소리 할래? 하여튼,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 호프, 하지만님 감사합니다. 이 호프집 얘기하면 이것도 우리 호프집 사장님들 타격받을 텐데, 이 호프집의 맥주가요, 처음에 딱 기계를 설치할 땐 되게 맛있어. 근데 이게 한 달만 지나면요, 그 맛이 안 나와요. 이게, 이 생맥주를 따르는 기계 있잖아. 생맥주를 따르는 기계가 그 속에 이렇게 맥주가 고인데요, 생맥주가. 그 고인 생맥주가 그렇게 부패한다네. 그래갖고 이게 고인 생맥주가 부패하면 그다음부터 고기를 지나오는 맥주는 전부 다 맛을 잃는다는 거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생맥주집 사장님들, 예. 그래서 맥주, 생맥주, 따르는 거는 자주 교체를 해주셔야 된다네요. 그게 또 돈이라. 알바 해본 사람은 다 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맥주가, 이게 사실 뭐 술은 다 좋은 게 아니지만, 캔맥주는 웬만하면 먹지 말자. 알루미늄, 이 좋은 게 아니다. 가볍고 녹이 안 슬어서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알루미늄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우리 거보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소비되냐? 아니라고. 다 수출된다고. 영혼과 죽음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어마어마한 원자재를 갖다가 여기에서 가공해가지고 또 수출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안에 환경 오염 물질을 만드는 게 문제라고. 그죠? 자, 하여튼, 우리 양희원영 국장님께서 전화하실 때까지 원자력,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점,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더 덧붙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죠. 미디어 다음으로 늘 뵙다가 망치부인방 들어오려고 아프리카 가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KKM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에너지 절약. 그래가지고 왜 저기 있잖아. 기름값 올랐다고 에너지 절약하라고 막 그런 얘기. 실제로 우리나라로요. 수입되는 원유 중에요. 90%는 도로 나가요. 우리나라로 수입된 원유 90%가 도로 나간다니까. 가공돼 갖고 도로 나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절약하고 이런 거 순 거짓말인 거야. 별 영향 안 미쳐. 겁 주는 거죠. 허니와 클로버 여기 또 들어와서 강퇴시키세요. 잘 됐다. 이놈 시키 내가 이게 아까 가면서 어디 갔니? 이 블랙을 걸어야 되는데 저쪽 다른 방에서 뻥쳐갖고 이거 강퇴시켜주세요. 그냥 망설임 없이 강퇴. 네, 땡큐. 나는 이제 얘를 갖다가 블랙리스트에다가 올릴게요. 아까부터 개소리 찍찍. 아빠가 개고 엄마가 새요? 이명박. 국격이 있는데 무슨 재협상 결의안이냐? MB는 국익보다 국격이 우선이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한미 FTA에 대해서 지금 이제 누구도 한나라당 애들도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야. 한나라당 애들도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이게 지금 내년 3월 가서 내년 3월부터 발효가 된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될 거잖아. 그런데다가 지금 여론조사를 지네들이 자체적으로 해본 거야. 그때 국민 70%가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쫄아가지고 이거 재협상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여권 내부에서 한나라당 내부에서 지금 한미 FTA에 대한 요구가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요구가 70%까지 되니까 이걸 재협상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온 거야. 그랬더만 이명박이가 국격이 있지. 자. 그래가지고 국격 때문에 재협상 못하겠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보세요? 네, 양희원영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망치부인입니다. 네, 잘 지내세요? 네네, 전 잘 지내고 있고요. 아유, 우리 네네. 국장님 굉장히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네, 이게 지금 이제 생방송 나가고 있고요. 지금 예. 상황 좀 간단히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어제자로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에서 강원도 편석하고 경상도 영덕을 신규 원전 부지로 각각 140만 킬로와트짜리 원자력 발전소 4개씩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로 이제 선정을 한 거고요. 각각. 이걸 선정을 한 거고, 그리고 이걸 지식경제부에다가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네. 선정을 해서 그러면 지식경제부가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입지 선정 절차를 걸쳐가지고 내년 말에 이
이 부지를 이제 공식적으로 선정하게 되는 거죠. 내년 말에 이 부지를 공식적으로 선정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이다. 예. 오늘은 이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 선정을 한 거고요. 예. 자, 지금 왜 이렇게 이명박 정권에서 지금 이 후쿠시마 사태로 전 세계가 특히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원전은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본은 예 당연히 그렇게 나왔고요. 근데 일본은 가동하고 있는 원전도 지금 적습니다. 전체 54개 중에서 48개가 문을 닫고 안전점검이나 아니면 가동 중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본이니까 그리고 52개 중에 48개를 이미 닫았다. 54개 중에서. 54개 중에서 48개를 닫고 지금 예, 원전을 점검을- 축소해 가고 있다. 예,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안전 문제 때문에요. 안전 문제 때문에. 네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원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네. 전력 비중의 75%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 프랑스조차도 사회당과 녹색당이 합의를 해가지고, 비중을 한 50%까지 줄여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 비중이 높았던 나라들이 원전을 이제 문 닫거나 줄이고 점검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네, 우리나라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만 지금 확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군요. 예, 유일하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규 원전도 추진하고 있고, 신규 원전 부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서두른 게 아니고,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겁니다. 계획되어 있던 건데, 올해 6월 달에 결정하기로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나니까, 이제 네. 분위기를, 여론을 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때는 한참 뜨거웠을 때니까, 이렇게 미루고 있다가, 연말에, 지금 23일이면은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여론이 이쪽으로 쏠리지 않을 때쯤 해가지고, 이렇게 기습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지난 늘 이랬어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보통 이런 발표를 했었어요. 신규 원전 부지나, 신규 원전이나 아니면 핵폐기장 부지를 발표할 때 항상 이 시기에 발표를 했었죠.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이유가,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원전을 이제 수출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건설 사장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었을 때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수주해서 건설을 했었습니다. 한 12개 정도, 지금 현재 가동 중인 21개 중에 12개가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사장 재임 시절에 수주를 해서 건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 어떻게 보면은 큰 수혜자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래서 이걸 확대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21개 중에 12개를 네네.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개입해서 지었다. 예. 사실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원자력 산업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굉장히 큰 토목 산업이에요. 한 개를 건설하는데 7, 80년대 같은 경우는 한 1조 5천억 원 정도가 들었는데 반해서 요즘에는 한 2조 3천억 원 정도 들거든요. 2조 3천억, 2조 5천억 원 정도 듭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다 토목 건설 비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이제 부품 비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 이제 큰 건설업체들에 대부분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삼성물산이나 아니면 현대건설이나 SK건설이나 이런 과거의 동아건설이나 이런 데가 대부분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과정에 다 개입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게 토목건설 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동을 중단하거나 줄이고 있는 원전을 짓겠다라고 발표하는 거군요. 그렇죠. 토목과 그다음에 원자력 산업계 양쪽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는 거죠. 그럼 원자력 산업계의 이익은 뭘까요? 원자력 산업계 이익은 거기 관련 부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인력도 있는 거고 기술 개발과 연구 개발에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부품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이 토목 건설 비용이면 절반은 이 관련 원자력 산업 부품 비용이니까요. 그게 지금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이 일본과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분포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뒤에서 이제 이 부품을 대주고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한국형 원자력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원천 기술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기술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해관계가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문득 드는 생각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그 현대건설에서 수주해서 지었다는 12개 이것도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과연 제대로 지어졌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거고요. 특히 현장에서는 이제 부실 시공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도 문제지만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어서 얼마 전에 관련 그 과장이 구속되기도 했었죠. 그걸 새 부품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헌 부품을 줘가지고 깨끗하게 그 세척을 해서 다시 새 부품인 것처럼 이렇게 갈아 끼운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유는 여러 가지 복잡해야겠지만 어쨌든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부터 그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이 중지되는 사건이 10건이나 있었거든요. 아유, 10건이나요? 예, 그렇죠. 갑자기 가동이 중지가 된 거죠.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그 핵분열하는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압, 초고온을 초고온의 환경 속에서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멈추는 게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상의 위험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10차례나 가동이 중지되는 사고가 있었죠. 그것뿐만 아니고 울진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 증기 발생기라고 해서 발전소 원리가 이제 증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터빈을 돌리는 건데 그 증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에 관이 한 8,0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관이 굉장히 얇아요. 예. 가늘어요. 세관이라고 그러는데요. 한 예, 2cm 정도 직경에 길이가 30m 정도 됩니다. 예. 그게 8,000개가 있으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그게 150기압 이상의 300도의 그 열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균열이 발생한 관이 3,000개가 넘게 발생했다는 게 알려진 거죠. 균열이요? 예, 균열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게 잘려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빨리 관 마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전체 관의 22%를 관을 마감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전력을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네. 예. 그 근데 지금은 그렇지 그래서 않다고 멈춰 이제 있는 관을 거예요. 안 막아버리면, 이게 그 관이 잘려 나가면은 냉각제가 이제 일시에 다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버리게 되거든요. 증기 발생기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데 그 2002년도 우리가 월드컵 했을 때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균열을 감지를 못하고 바로 잘려 나갔어요. 그 2.2cm라는 가느다란 관 속에서 그 10분 만에 한 45톤의 물이 나왔어요. 엄청난 양의 물이죠. 왜냐면 기압 차이가 150기압이 나는 거니까요. 150기압으로 고온 고압으로 있던 물이 한꺼번에 바깥으로 나온 거죠. 그 물은 무슨 물인데요? 네? 그 물이 물은 이제 핵연료로 도는 냉각제죠. 핵연료를 핵연료. 도는 냉각제. 네, 핵연료 공호를 시키는 냉각제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동 중에 발생한 사고였다면 이게 핵연료 공호 시키지 못하니까 그 물을 다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압력 차이가 너무나 크니까 물을 집어넣지 못하는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도 그렇잖아요. 지금 바닷물을 넣고 막 그랬을 때 압력 차이 때문에 초기에 물을 제대로 넣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면서 이제 폭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고가 우리는 2002년도에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게 관이 달려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근데 그 울진 4호기도 그렇고 지금 뭐 한국형 원자로라고 할 수 있는 영광 3, 4호기, 울진 3, 4호기, 영광 5, 6호기, 울진 5, 6호기가 다 같은 도형인데요. 네. 여기에 뭐 핵연료봉 손상이라든지 아니 증기 발생기 문제라든지 이런 게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게 신규 원전 부지라는 게 네. 지금 당장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그 2024년까지 건설을 할 발전소를 지금부터 한 13개를 추가로 더 건설할 예정이에요. 지금 21개가 가동 중인데 네. 13개를 더 건설할 예정이에요. 근데 그거를 건설하고도 그러고도 또 8개를 더 건설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지금 신구부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저는 건설이 될는지, 그리고 지금 13개 건설하겠다고 2024년까지 13개를 더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도 과연 건설이 될는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지수라고 보거든요. 예, 현재 그 13개는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제 건설되고 있는 게 6개가 건설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계획 중에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개가 지어져 있고 6개가 지금 건설 중이고 네. 그다음에 이 그 13개가 지금 예정 중이고 아니요. 6개가 건설 중이니까 7개. 그러면은 17개가 계획 중인 거죠. 계획 중이고 그런데 네. 거기에다가 또
이 그 4개의 예정지를 또 발표한 거다. 네, 두 군데 예정지를 하나에 4개씩 해서 8개죠. 8개 예정지를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2030년까지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뭐요? 이거 2008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걸 2008년도 8월 26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8월 26일 발표할 때,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전기를 더 많이 쓰겠다, 지금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GDP를 우리보다 한 2배, 3배 이상, 높은 GDP를 가지고 있는 나라보다 1인당 전기 소비가 더 많은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소비를 더 늘리겠다라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의 상당 부분은, 전기의 상당 부분을 다 원자력으로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40% 이상을 원자력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예요. 그게 2030년까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원자력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2008년부터 이 계획을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됐던 해 2008년이잖아요. 그때부터 계획이 만들어진 게 지금 차곡차곡 후쿠시마 사고가 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전기 소비가 굉장히 높은 나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게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그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가 아니라 예. 대기업에서 이 정유와 제철 산업으로 쓰는 그 전기량이 많기 때문이라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리나라가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 산업이 많습니다. 철강 쪽이 그렇고요. 예를 들면 현대제철, 얼마 전에 당진에서 일관 제철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에. 네. 여기가 전기로가 있어요. 전기로 고철을 녹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얼마나 많이 쓰면은 그 고철을 녹일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 전기로가 있고, 여기 인천 제철, 거기도 전기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석유화학 산업이 전기를 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 그리고 이게 뿐만 아니라 시멘트 산업이나 이런 것도 전기를 많이 쓰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그 산업용 전기의 경우에는 전기 요금이 30에서 40%가 싸요. 그래서 일본의 전기를 많이 쓰는 화학 업체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공장을 짓겠다는 거죠. 근데 이 산업계들은 원가도 되지 못하는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거의 2천억 원 가까이 되는 전기요금의 특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거죠. 싸게 쓰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다른 나라들보다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이제 일반용 전기라 그래서 상업용 전기요. 보통 가게들에서 전기로 난방을 하는 게 최근 2, 3년 사이에 급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전기 소비가 급증을 한 거죠. 특히나 겨울에 전기 소비가 급증을 하게 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가 좀 부족한 면이 있긴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많이 쓴다라고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주로 발표를 하는데, 결국 그 얘기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싸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업에 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국민들은 사실은 기본 요금은 싼 편이긴 한데 누진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면은 그 전기 요금 폭탄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 전기 난방기기를 쓰게 되면은 요금 폭탄을 맞게 되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오피스텔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상업용 건물들, 그런 건물들은 누진제도 없고 기본 요금도 싸고 그러니까 그 킬로와트 아워당 그 요금이죠. 그 요금이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산업체들이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용 전기는 1인당 쓰는 가정용 전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보다 GDP가 2배 되는 나라들보다는 절반밖에 안 써요. 가정용 전기는 절반밖에 안 쓰는데 일반용이랑 산업용에서 전기를 많이 쓰면서 1인당 전기를 그런 나라들보다 더 많이 쓰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런 거죠. 그걸 위해서 지금 결국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을 계속 지어대고 있는 거다. 네, 근데 사실은 이 원전을 계속 짓는 게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왜 우리 1호기하고 울진 2호기인가요? 갑자기 멈췄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전력 예비율이 8%대로 떨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원전은 한 개당 굉장히 많은 양의
전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멈추게 되면은 갑자기 많은 양의 전기가 또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전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원전이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났을 때 일시에 많은 양의 전기가 생산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럼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 자체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올해 4월 달에 같은 경우는 고리 2호기인가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송전탑에 농사용 비닐이 그냥 걸려가지고, 고리 2호기가 그냥 멈췄거든요. 이렇게 외부에 의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멈추기 때문에, 이 원전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전력산업의 경우에는 전력 공급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오히려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예를 좀 들여다보면, 프랑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전력 비중의 75%가 원자력이니까 그 전기를 굉장히 풍부하게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80년대에 이 나라도 전기가 좀 남아돌았어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많이 낮추고 전기로 난방을 하게끔 이렇게 부추겼거든요. 전기 보일러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기를 갑자기 많이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예상하기보다 훨씬 더 많이 쓴 거죠. 보통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는 거는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여름철에 냉방기구를 쓰면서 전기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전기 보일러를 확대하고 전기 난방을 많이 쓰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겨울철에, 근데 그게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전기를 굉장히 꾸준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 전기가 없으면은 좀 덥고 말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전기가 없으면 이거 생명의 문제가 걸리는 거거든요. 전기 난방일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전기를 수입하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75%의 원전의 비중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수입하는 국가가 되니까 결국은 그러다 못해서 폐쇄를 했던 석유발전소를 다시 가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러다 못해서 2009년에 그때 혹한이 들어닥쳤는데 결국에는 제한송전에 우리나라가 9월 달에 제한송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가면서 제한송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거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원전 비중을 이렇게 높게 되면, 근데 프랑스는 그나마 주변에 있는 유럽 나라들로부터 수입을 할 수 있었죠. 유럽 대륙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국선망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섬처럼 딱 끊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전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면은, 만약에 원전에 무슨 사고가 생긴다. 그랬을 경우에는 일시에 다 정전이 된다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 원전 중심의 에너지 계획의 문제점은 첫째, 이 원자력 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방사능의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잦은 사고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당 굉장히 많은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쉬운 마음에 그 전기 소비량이 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이 작은 사고에도 이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수급 상황은 더욱더 나빠지는. 그렇죠. 전기를 많이 공급하는 원전이기 때문에 전기를 풍부하게 쓸 것 같은데 그건 잠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의존도가 높아지면은 결국은 그 전기 소비가 높아지게 되면서 낭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더 안정적인 공급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험도를 아까 말씀해 드렸는데 원자력 발전소에는 일상적으로 방사성 물질이 나옵니다. 그게 필터로 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일상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17년 동안 역학조사한 게 발표가 되긴 했는데, 원전 주변에 이제 주민들이, 갑상선암이 다른 지역보다 2.5배 발병률이 더 높다는 게 알려졌어요. 그게 이제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도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런 질병의 위험이 높은 거고, 근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또 일상적으로 피폭을 되기도 하고, 사고 났을 때도 이제 피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피폭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거고, 사고의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근처에 사는 이제 주민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고리 발전소는 인근에 한 30km 이내에 320만 명이 살아요. 거기 울산, 부산 시를 다 포괄하는 거거든요. 근데 후쿠시마가 30km 안에 굉장히 높은 양의 방사능 오염이 발생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고리 원자력 발전소 30km 안에 320만 명이 산다고 얘기하는 건 끔찍한 얘기인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이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30km 내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반경 400km까지 그 오염이 확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0km 사고를 봤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후쿠시마도 지금 250km 떨어져 있는 도쿄까지 방사능이 고농도로 오염되어 있는 핫스팟이라는 지역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영광, 울진, 우리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수도권은 3,400km에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남한 전역이 이 방사능 오염의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어떤 나라보다 원전 밀집도가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땅은 굉장히 좁은데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걸로 지금 세계 1위거든요. 근데 1위가 일본인데 일본은 지금 죽여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독보적인 1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저는 어쨌든 내년 총선과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신규 원전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더라도 총선에서나 대선에서 정치적으로 거의 타격을 입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민을 굉장히 우습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신규 원전 건설이나 아니면은 기존 흑발전소를 가동하는 거에서 반대 의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정치적인 힘으로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나라당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을 하지 않으면 내년 말에 신규 원전 부지는 확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저는 바꿔야만 원전을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높이고 그리고 전기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꿀 수 있는 그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일단 이러한 현실을 좀 아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전기를 굉장히 아끼고 있거든요. 여기서 뭐 전기를 더 아끼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건가요? 전기를 아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 냉난방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단열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전기나 이런 에너지는 공급의 개념이 아니라 전기를 계속 무한정 공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더 필요한 게 이 자원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제 에너지는 서비스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0도씨 쾌적한 이제 실내를 유지한다고 얘기했을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자력에서 만든 전기를 가지고 냉난방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집 자체가 단열이 잘 돼 있는 건물일 경우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그렇게 20도씨의 쾌적한 실내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술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그런 건물을 특히 공공 건물일 경우에는 의무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관련 산업이 이제 커지게 되고 시장도 커지게 되고 사람들이 쉽게 싸게 이제 그런 단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단열의 주의를 지금 많이 기울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장님, 내년에 우리가 총선에서 제대로 이제 총선 대선을 잘 치러서 똑바로 정신 박힌 정치인을 선출하여 이 에너지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대폭 수정, 이 원전에 의존하는 체제를 바꾸는 것, 그 길밖에 없는 거네요. 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2013년에 새로 두 번째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다시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수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침 2013년은 이제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실천도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집이 작긴 하지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면은 2만 원 나오고 적게 나오면 6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 냉장고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나오는 이유가 저희는 대기 전력을 다 없앱니다. 그러니까 모든 플러그에 스위치를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다 끄거든요. 인터넷도 잠잘 땐 다 끕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기 소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보통 소비의 10% 이상이 줄어듭니다. 대기 전력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전기요금도 적게 나오고 전기 소비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기 전력을 줄이는 생활 습관 필요하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네네. 또 진행하다가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전화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이분이. 예. 이분이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여러분, 이게 국내 어떤 언론보다도, 국내 어떤 언론보다도, 많은 시간을 우리 방송에 할애해 주셨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영부인 KS님 감사하고요. 악면님 감사드리고 4529님 감사드립니다. 영혼과 죽음님 팬클럽 가입 감사드리고요. 예, 카카아즈마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지금 여러분 이제 들으셨지만, 자,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이명박이 오늘 이제 그 발표를 한 내용은 사실은 이게 지난 6월 달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근데 이제 지난 6월 달에 이 후쿠시마 사태가 벌어진 지 얼마 안 됐고 굉장히 반원전 여론이 드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발표를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운 거죠. 예. 제한전력 공급을 시도하고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위기의식을 계속 부추기는 작업을 해오다가 드디어 이제 오늘 기습 결정을 해가지고 포항 영덕 주민들한테 땅값 오른다. 그 한마디로 암 걸려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포항 영덕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땅값 오르면 팔고 도망가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영덕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기쁨의 그 잔치를 벌이고 있대잖아요. 땅값 오른다고. 이게 무식해서 그런 거죠. 예. 이제 원전 뭔가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땅값이 오른다. 요게 이제 우리 이제 지방에 있는 시골의 어른들의 일반적 사고방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싸구려 땅이 원전에 흡수되면 비싼 값에 보상받는다. 이런 기쁨에 좋아하고 있는 거죠. 예, 자기 고향 땅 떠나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 주변 인근의 300km 서울 전체를 갖다 위기로 그러니까 전국을 위기로 빠뜨릴 원전 건설을 환영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이렇게 상황 파악을 좀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좀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요점을 정리해 보니까 이게 그래요.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전기 자, 여러분, 본방이 지금 계속 풀방인데요. 자, 우리 중계방이 지금 세 번째 중계방이 생겼어요.